자, 지금부터는 투표 감시단 행동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 감시단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들이 진짜 투표지 함에 들어가든지 교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관위는 불법 투표 관리관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물리적인 도장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로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제3국에서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지 파일 가지고 비밀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선거일 전에 활동으로서 미리 부방대원 간 모임을 통해서 이 감시 활동과 관련된 주요 목표와 진행 일정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와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위치 확인 및 사전투표일 5일 전부터는 감시 활동이 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3월 4일이 사전선거일이니까 2월 한 27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이 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짜 투표지들은 사전투표일 이전에도 선관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되고 2월 15일부터 선거 기간이 되면서 그때부터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가짜 투표지들이 뭐 하루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열흘 정도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전투표일 5일 전부터 감시 활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시사무소 중에 전용선이 설치된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발급기나 롤 용지가 반입이 되는지를 감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시 사무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진짜 압수수색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며칠 전부터 미리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임시 사무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82개소인가요? 임시사무소 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개된 그런 임시사무소 외에 한 20여 개 정도의 전용선이 설치된 비공개된 임시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임시 사무소가 지금 뭐 잠깐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어, 돌리지 말고 계속 감시를 잘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관내 사전투표함 감시단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감시하시는 분들은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시구인 선관위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관내 사전투표함을 어디다가 보관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저기 뭐지? 네. 성관위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3월 4일, 5일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투표함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가잖아요. 또 참관인 되신 분들도 동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하는지 다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음, 보관 장소 근처에 음, 가짜 투표지들이 미리 음, 들어가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감시를 먼저 하자는 거죠. 음, 3월 4일 이전에. 네.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해서 현장 감시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촬영 및 경찰 신고도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감시단으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24시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국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밥도 나르시고 뜨거운 물도 나르시고 화장실도 좀 교대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관인은 보관 장소 내부의 마지막 보관 상태 철저 촬영 및 보관 장소의 모든 개폐 장치에 봉인지 부착 촬영 및 업로드를 하시라. 아, 그러니까 봉인지를 우리가 문을 어딘가 들어가고 나오려면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인을 붙인 다음에 나중에 밖으로 삐져나오게 크게 좀 눌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직선거법 제 176조에 보시면요. 사전 투표, 거소 투표 및 선상 투표의 접수 개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 투표함 그리고 사전 투표함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조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설치된 CCTV죠.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CCTV 설치 장소 내에 대형 원형 벽걸이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정당 차원에서 또는 후보자가 영상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우편 투표함이나 사진 투표함이 거기에 보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원형 벽걸이 대형 그 벽걸이 그 시계라든지 여기 시계라는 말이 빠졌네요. 벽걸이 시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네, 그 전자시계.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야지. 날짜까지 나오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네. 제가 집에서 가져가서 거기다 네. 그래서 설치할 이런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시민의 눈 쪽에서 원형 벽걸이 시계를 설치를 하자고 했더니만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벽걸이 시계에 폭탄이 장치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정보 처리 CCTV를 1시간 뒤로 백시켜가지고 플레이를 시키면서 그 1시간 사이에 뭔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CCTV를 실시간으로 참관하고 또 거기에 움직이는 어떤 시계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실시간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데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한 달 뒤에 CCTV를 확보한 것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4.15 총선과 관련된 120개의 선거도 지금 2년이 지나니까 한 개도 지금 진척이 없는데 못 믿어 니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 감시단이 있는데요. 사전투표지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방법, 사전투표 현장 인계와 구식은 위원회 이송 후 일괄 인계 이렇게 사전투표소별로 상황에 따라서 인계 방법이 좀 나뉩니다. 회송된 관내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보관과 배송을 감시하고 우체국 등기번호 추적 특별팀을 부방대에서 가급적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실 때 관내 사전투표 등기번호 하나만 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체국 등기에서 등기번호가 있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앞뒤로 다 연결해서 파악하면은 전체적인 등기번호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4월 10일 등기 시작 번호가 요거였고요. 마지막 번호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작 번호, 마지막 번호 알면 전체 숫자를 알 수 있죠. 4월 11일도 시작 번호, 마지막 번호가 있습니다. 요 번호가 있으면은 이제 등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 배송 조회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등기 번호를 넣잖아요. 등기 번호를 넣으면 다시 좀 키워서 볼게요. 등기 번호를 넣으면 이제 선 우편물이죠. 선거 우편물입니다. 선거 우편물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 받는 분이 무슨 시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별로 뭐 접수, 발송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접수와 발송 도착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는지 희식 깨시 이런 그 사람들이 받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저희 부방대에다가 우체국 등기번호 요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감시 활동도 그러니까 등기번호 추적 특별팀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표장 감시단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표장을 참관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관람인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개표장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시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정지다. 작전명이 뭐라고요? 인해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 방지 활동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냥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이나 촬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법을 앞으로도 이제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에 촬영하고 경찰 신고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자, 지금 네, 그 선관위에 제가 지금 세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 투표함이 선관위에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올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당일 투표하고 막 그 차들이 보통 200대, 300대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체육관으로 들어올 때 그때에 어떤 새로운 그냥 임의적으로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가짜 투표함이 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당일 투표하는 이날은 이제 뭐 사전 투표함 다 지키셨으니까 그날은 그 들어오는 그 체육관 있죠. 체육관을 에워싸시고요. 하나하나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표 참관인들은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정말 촬영도 다 촬영 다 하시고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구리시 인창동 1동, 2동, 3동 몇 개? 이거를 정확하게 거기서 찍어주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일 투표에서 오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체육관으로 들어올 때 얘네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가짜 투표지를 가지고 진짜 투표함을 들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표 관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표 관람과 관련된 규정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뭐냐면요. 제주도에 서울 사람이 가서 개표 관람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구시군 위원회가
양식에 따라 발행하는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원정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개표 관람증은 개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선거일 전 2일까지 관람증 발급 매수와 정당 및 후보자별 배부 매수를 정합니다. 보통 3월 1일경에 공고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 미리 선관위에 전화를 하거나 물어서 언제 제가 개표 관람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서 이제 개표 관람증을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또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정선거를 막는 거를 알고 또 개표도 관람을 또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또 다 꽂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손을 써서 미리 가서 관람증을 받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칠 때도 그렇고 먼저에는 그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교부가 가능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관람증은 우리가 그 관람석에 들어가서 삼각대를 마련을 해서 그 행랑이라든가 그 자녀 투표지가 그 체육관 한쪽에 그게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곳을 열심히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중간에 사무원이나 그 선관위 직원들이 그 가방을 열거나 거기서 어떤 것을 꺼낼 때 정말 정확하게 잘 촬영을 해서 증거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무원들이 그 시민의 눈, 쉽게 말하면 시민의 눈들이 행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촬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개표 참관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불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상황도 전체적으로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보통 20명 이상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수록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표 관람증은 정당 및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국힘당에 의존하지 마시고 군소 후보 측에 접촉을 하셔가지고 개표 관람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자 신청 개표 참관인 제도와 개표 관람증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개표장을 가급적 생방송하고 감시해서 유력 후보자들의 승부 발표가 있을 때까지 투표지를 개표장에서 옮기지 못하도록 사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표 관련증 배부표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당에 대해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 각각 배부 기준이 2명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소속 후보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람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요. 일반인도 신청하면 1인당 1명씩 줍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이제 군소시 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은데요. 전체 60매 중에서 개인이 신청해서 한 10매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무소속 후보자가 18매를 가져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소속 후보자나 개인 신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은 규모의 관람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0명 가까이 채울 수가 있다. 60명 중에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무소속 또는 군소 후보 측에 연결을 하셔 가지고 관람증을 미리 받아 놓으시라. 이번에 그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 신청을 받았죠. 근데 빠른 곳은 첫날 오전에 다 마감돼 버렸습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굉장히 이런 참관인과 관람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나름의 어떤 양측의 어떤 경쟁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의혹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공성감님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몇 가지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게 현황표거든요. 이거를 촬영할 때는 이렇게 좀 줌으로 당겨서 여기서 해서 잘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메타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찍어내십시오. 진상이 내셔야만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찍는다. 증거를 남긴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촬영을 해서 네.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 동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현장에 투표하고 남은 모든 용품을 체육관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투표지라든가 이런 행사이 나와 있을 때 시간이 나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찍지만 혹시 못 찍는 경우가 있으면 관람석에서 좀 자세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삼각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줌으로 당겨가지고 내용이 여기에, 뭔지, 내용물이 네, 뭔지. 내용물이 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여기 있는 자녀 투표지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촬영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너절불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보관이 돼도 한쪽에 쌓아놔서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게 지금 투표함이 들어온 건지 행당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계 현황과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이것도 좀 전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뭐 한두 표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까이 줌으로 상황표. 줌으로 당겨서 자세하게 보이게 하고 계산기를 한번 다시 이 아까 사무원의 명찰들 보이잖아요. 같이 좀 찍어주시면 숫자들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사무원들은 계산기 한번 다시 확인해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공개를 하더라도 얼굴을 블락킹 처리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요 지금 공무원의 공무원을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괜찮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대로 다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개표 상황표에 담당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밑에 보시죠. 네네 도장이 다 찍혀 도장이 있네요. 다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네, 도장 네, 모양이 네. 똑같죠. 이거 모양이 다 네, 똑같아요. 선관위에서 글씨체가 똑같잖아요. 모든 도장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법 위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도장을 자기네들이 독점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투표함 위에 부분에 이제 사진을 미리 찍어 놓자라는 차원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표함이죠. 네, 아까 봉인지를 찍고 이게 투표록이에요. 네, 투표로 4번.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 밑에도 겹쳐져 있거든요. 네. 2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좀 들어주고 근데 이 여기에 분들한테 보면은 아. 그 고유번호도 있네요. 예, 예. 투표함에 대해서. 고유번 그거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사전투표소에서 좀 여기 그때 좀 보시면은 예, 이제 거기다 이 봉인지 있고 네, 봉인지도 그다음에 주고 고유번호 있고 예, 그다음에 사전 투표로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일단 요 위에 있는 거 사진 찍어 놓으라는 거죠. 네, 네. 캡처하면 다 자세히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음. 이제 요거는 이제 관외 네, 회송 관외 봉투. 배송용 봉투와 관련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음. 이제 배송용 봉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찍을 수 있어서 잘 감시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소 손상 투표함도 있고 제외 투표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요거를 촬영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외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150명 많아야 3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저기 뭐냐면 주소지 그 네, 바꾸고 라벨이 삐뚤어 이렇게 된 게 삐뚤어 붙여질 일이 없어요.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의심을 해야 된다. 네, 의심을 하고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놓고 찍어놓길 바랍니다. 요 기계가 바로 이제 배송용 봉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투표지를 꺼내도록 하는 그 커팅기죠. 커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이발이 투표지 같은 게 붙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리상. 예. 그래서 이발이 투표지가 명백하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부정선거 방지대 홈페이지 교육자료 안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예, 교육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방지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히 고발건을 좀 네, 저희들 많이 신고센터도 다운 있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교육 자료에 가면 일반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 자료에 부정선거 방지대 실정 교육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찍은 동영상을 여기다가 영상 자료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참고 자료에는 뭐가 있느냐 선관위 직원 및 투표관리관에 대한 고발장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소속된 선관위 행정구역에 대해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을 작성이 쉽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된 거를 자기한테 맞는 걸로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고발은 다음 주 내로 다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다 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라는 게 며칠이죠? 14일부터 2월 14일부터 예, 2월 14일부터 한 일주일 내로 예. 싹 다 하셔야 된다. 왜? 그래야지 선거일 전에 예.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게 불법인 거는 맞구나. 내가 요번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어야 되겠다. 예. 그런 그리고 인식을- 또 다음 또 2차적인 또 일을 저희가 할 건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투표관리관에 대한 그 또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또 그 뭐 경찰서, 네. 동사무소 또 네. 다 또 저희가 또 다 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교육과 관련된 그런 그 동영상 자료, 교육 자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방지센터가 보시면은 전국 방지센터가 광역 단위별로 있고 그 안에 가면 다시 구시군별로 방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에 대한 실시간 업로드 그리고 개표에 대한 실시간 업로드는 별도 시스템과 앱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그 부분을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교재에 있는 것이 공직선거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관련된 규정, 개표 관련된 규정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래 밑줄을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런 그리고 이제 읽기도 상당히 부담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내가 개표 참관하면 일단은 사전 투표 관련 규정 내가 투표 참관하면 투표 관련 규정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개표 참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표 관련 규정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좀 미리 좀 읽어 가셔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변호사분들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자료들을 키트 형식으로 사전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께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참관인 활동을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뭐 실시간 업로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 선관위의 정책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앞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이제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육도 잘 받으시지만 방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리고 특히 투표관리관 도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외에 감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저희들 방지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또 지방직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차로 교육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